네, 여러분, 점심 다들 맛있게 먹었나요? 네. 오늘 선생님과 재미있는 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배울 단어는 7-1단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 208부터 211페이지 나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해요. 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다 같이 시청하고 질문할 거니까 다 같이 유의해서 봐주길 바래요. 네. 네, 어떤 내용에 관련된 영상이었나요? 네, 주시훈? 몽골인들과 말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맞아요. 시훈이가 잘 봤던 것처럼 몽골인과 말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렇다면 몽골인들이 왜 말을 좋아하게 됐는지 혹시 여기서 나왔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조민규? 몽골은 유목 생활을 해서 말이 중요한 동물이에요. 맞아요. 몽골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 유목 생활과 이 몽골인 그리고 말 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시겠죠? 네. 이거랑 관련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학습 목표 3가지 가져왔으니까 선생님이 숫자 말하면 뒤에 내용 크게 따라서 읽어주길 바래요. 첫째, 산업별로 나타나는 문화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산업별 문화권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잘 읽어주었어요. 이 3가지 학습 목표 오늘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봐요. 네. 산업. 산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산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영민이? 농경 산업이 있어요. 맞아요. 영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농경 산업이 있어요. 또 다른 산업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주시온? 유목산업과 상공업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예습을 해준 것 같아요. 산업에는 이렇게 영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농경 산업이 있고, 유목 산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상공업이 있어요. 이렇게 관련된 사진과 뭔가 연상이 다들 되죠? 무슨 산업인지. 네. 먼저 농경 산업부터 알아볼 거예요. 농경 산업이란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이에요. 우리 주변에 농경 산업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온이?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해서 생활할 것 같아요. 아, 시온이가 농경 생활의 모습을 벌써 이렇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농경 생활에 관찰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시온이가 먼저 말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한다는 모습을 먼저 떠올려 주었어요. 선생님의 질문을 잘 예상해 준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습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영민이? 옛날 1차 산업 때는 좀 공동으로 이렇게 집단이 뭉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영민이 1차 산업인 농경사회 일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모습을 잘 떠올려 주었어요.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자면 농경사회 모습에는 크게 3가지를 선생님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텐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움집 이렇게 뭔가 떠올릴 수 있겠죠. 농경사회를 하려면 우리 밭과 논에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생활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을 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시온이가 또 말해준 것처럼 쌀, 이렇게 채소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이런 걸 음식으로 먹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 나의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거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었죠. 이렇게 재산이 축적되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져요. 다들 이해되나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유목업이에요. 유목업이랑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물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는 산업. 네, 잘 읽어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우리 옮겨 다닌다. 이런 말이 아까 농경사회와 좀 대비돼서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유목업 생활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할지 우리 같이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하는 수업을 오늘 진행할 거예요. 다들 이해되나요? 네. 유목산업은 어떻게 모습이 나타날까? 우리 같이 모둠 활동 진행해 볼게요. 네. 이 모둠 활동 진행한 다음에는 여기 패들렛 QR코드 보이죠? 여기다가 자기가 세운 가설과 그 검증 자료, 그리고 가설 검증 결과를 같이 올려주고 발표를 해주면 돼요. 이해되죠?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모둠 활동 엄청 열심히 잘 해준 것 같아요. 1조부터 나와서 이렇게 모둠 활동 결과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는 유목산업은 조립식 가옥에서 생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는데요. 일단 근거로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경제적이고 효율성이다. 이렇게 두 개를 들어서 이동의 편리성을 설명하자면 이동하는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빠르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이 집을 사용한다라는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집을 지을 때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유목 생활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중요하다 해서 유목산업은 조립식 가옥에서 생활할 것이다라는 그 가설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게르와 중앙아시아의 유르트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가설의 검증 결과로 유목산업은 조립식 가옥에서 생활한다는 가설이 성립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발표했던 1조에서는 유목민들이 조립식 가옥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가설을 채워주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르, 유르트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가설 검증이 옳았다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모두 이해되나요? 네. 여기 게르의 사진까지 잘 도출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럼 2조 나와서 발표해 볼게요. 네. 저희 2조는 유목산업은 좀 채식 문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설 세울 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먹을 게 많이 없어서 풀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먼저 찾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가설과는 다르게 유목민이 가축에서 얻는 유제품을 좀 많이 활용한 식문화가 발달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 예로는 이제 몽골의 아이라그라고 말을 저희가 아까 중요시한다고 사전 학습 때 봤었잖아요. 그거를 발효시켜가지고 이런 음료를 먹는다고 나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유목민은 육식 중심의 이 식문화를 형성한다는 걸로 저희 가설과는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소고기와 양고기 등의 육류 중심의 문화를 발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유목민들은 말린 음식을 먹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말리게 되면은 음식의 보관 시간이 훨씬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린 고기인 등의 육포 이런 거나 치즈 등을 먹는다고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설 저희 유목산업은 채식 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았더니 이러한 가설이 틀렸고 유목산업은 육류나 유제품 위주의 육식 문화가 발달한다는 가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민이가 발표했던 2조에서는 유목민들이 채식을 할 거라는 가설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아까 흥미유발 영상에서 봤던 것과 같이 유목민들은 고기를 많이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또 정착된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소를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제품이나 육류, 이런 말린 음식, 이런 음식의 식문화가 발생하여서 가설을 다시 검증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었어요. 마지막 조인 3조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조민규입니다. 저희 3조는 유목민들은 시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봤는데 자료를 수집한 결과 광활한 자연 환경에서의 생활은 근시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긴 전자기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이 적고 날씨나 지형을 읽는 전통적인 시각 훈련을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설 검증 결과로 유목민들은 시력이 실제로 발달하기 때문에 시력이 좋다 이런 가설이 들어맞았습니다. 네, 우리 민규가 발표했던 3조에서는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서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건지 시력이 좋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넓은 초원을 바라보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력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드러나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두 오늘 모둠 활동 재밌게 참여했죠?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걸 패들렛에 올려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앞부분에 말했던 학습 목표 3가지 읽으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 해볼 건데 선생님이 또 자기평가지를 준비했으니까 자기평가지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평가지. 자, 그럼 학습 목표 3가지 크게 읽어볼게요. 첫째, 산업별로 나타나는 문화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농업사회에서는 어떤 문화권이 나타나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시온이? 농업사회에서는 정착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농업사회에서는 정착 생활을 하고 또 쌀, 채소 등의 식문화가 발전하고 마지막으로 잉여 생산문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문화가 나타났었어요. 둘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둘째, 산업별 문화권에 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우리 1조에서는 어떤 가설을 세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1조에서는 네, 저희 1조에서는 유목산업이 조립식 가옥을 많이 짓는다. 유목산업에서. 맞아요. 2조에서는요? 2조는 초기에는 이제 유목 사회에서는 채식 위주의 식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신선한 채소를 구하는 게 어려워서 유목 사회에서는 육식 위주의 식 문화가 생긴다는 가설을 새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3조에서는요? 3주에서는 유목민들은 평소에 시력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서 한번 가설을 세워봤는데 검증 결과가 들어맞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식문화, 그리고 뭐 조립식 가옥, 그리고 시력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가설을 같이 세우고 검증을 해보았어요. 모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산업에서는 이러한 문화권이 발생하는구나 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볼 거예요. 다들 가지게 되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모두 고생했어요.